확인 체크 285번 봅시다. fx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데,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요거 차이 얼마야? 2지. 여기서 여기 차이 얼마야? 1이네. 쏘리.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우리 나머지 정리 배웠지? 자,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qx라고 두자. 그 다음에 상수 얼마 남지? k라고 나올까? k라고 해볼까? 왜? 자,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x-1로 나누더라도 q의 x, 이걸 1, 여기 2 이렇게 하자. 그러면 k1, k2, 그리고 x-2에 똑같이 q의 3의 x, 그리고 k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힌트는 요거 나눈 수들이 서로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라 갭이 2와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근데 뭐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뭐라고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k1 플러스 d, 여기는 k1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x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한 번, 1을 집어넣었을 때 한 번, 2를 집어넣었을 때 한 번 k1과 d에 대해서 식이 나오고, 이 녀석들은 어차피 다 0으로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1번 x에다가 얼마를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때? 1 빼기 a 더하기 2는 k1입니다 라는 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얼마? 1을 집어넣었을 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2는 k1 더하기 d. 세 번째,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4 더하기 2a 더하기 2는 k1 플러스 2d다. 식 3개, 문자 3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자, 확인 체크 293번 봅시다. 등차 수열 A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A1부터 A8까지의 합이 104가 나왔고 A9부터 16까지가 360이 나왔다 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9부터 16까지 계산을 하려면은 조금 성가시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A1에서부터 A16까지 전체 다 더하면 이때의 총합은 어떻게? 104 더하기 360 해서 464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구해버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배웠지? 이제 표현 방법을 좀 바꿀 거야. 그러면 S에 8까지가 지금 104였고 S에 16까지가 지금 464였다 라는 의미지. 그러면 우리 S 등차수의 총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지? 첫수 A1 더하기 끝수 A8 나누고, 첫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8 나누기 2 한 녀석이 뭐다? 현재 지금 104였다. 근데 A8 우리가 또 대신 어떻게 쓸 수 있어? A1에다가 A8 대신에 초항 더하기 n-1의 d 곱한 근데 문제는 n이 8까지였으니
8이라고 바로 써버리자. 그리고 8 나누기 2 한 녀석이다. 이게 백사다. 지금 A1과 D에 대해서 식 하나 나왔지. 똑같이 이 녀석도 여기다가 그냥 바로 써버릴게. 그러면 얘도 2부터 A1부터 A16까지 16을 곱한 거고, 얘는 동일하게 A1 더하기 A1 더하기 16 빼기 1의 D, 이거를 2로 나누고 이제 16개 곱해준 거. 식 2개, 문자 2개 해서 우리는 이때 이거 2개를 통해서 A1 그리고 D를 구할 수 있지. 그래 놓고 마지막에 A17부터 24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S24를 구해가지고 S16을 빼버린 게 결국에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다.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 구하면 끝나는 문제네. 자, 문제에서 AN하고 BN이라는 등차 수열이 두 개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초항 같대. 그리고 공차가 각각 2랑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에서 정보를 다 줬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3AN 플러스 4BN이라는 새로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네. 아, 공차를 구하라 했구나. 이때의 공차 D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결국에 N에 대해서 풀어지는 항을 찾아보시오 라는 문제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먼저 AN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 AN은 A1 더하기 N-1에 A에서의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B에는 얘랑 똑같네. A1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리고 N-1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대입해 봅시다. 3AN 더하기 4의 BN이라는 녀석은 자 3A1 플러스 N-1에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4의 A1에 N-1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럼 얘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7A1이 나올 거고, N-1로 묶이지. N-1로 묶으면 자, 6에 마이너스 12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 나오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가 초항이 될 거고 얘가 결국에 뭐야? 공차에 의한 항일 거 아니니? 답은 그러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끝. 자, 그러면 오늘 할 녀석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룰 거지. 자, 등비수열. 등차 수열이랑 다르게 얘는 같은 비율이란 뜻이야. 같은 비율로 나열되는 숫자들이다 라는 의미야. 우리가 기존의 등차 수열이랑 한번 비교해 보자. 등비수열 and 등차 수열. 자, 처음에 초항일 A1이라 두는 거는 사실상 똑같아. 그러면 A1이라는 녀석이 있고 얘도 A1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근데 등차는 어때? 똑같은 값이 계속해서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쭉 해서 이 플러스 D가 총 몇 개 있었지? N-1개 있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정의를 우리가 A1에 N-1개만큼의 D가 더해졌다. 자, 합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는 게 곱셈이지. 그치?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은 A1이라는 녀석이 처음에 있어. 그러면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해. 이제 R ratio라고 해가지고, 자, 영어로 이렇게 이거 라티오라고 아니고 레이시오라고 읽어. 그러니까 비율이란 뜻이야. 율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기존에 R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A1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R만큼 늘어났대. 그리고 또 A1에 R만큼 늘어나고 R만큼 늘어나고 R만큼 늘어나고 해서 쭉 R만큼 늘어나는데, 이거 좀 옮겨버리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겠어? 얘도 똑같이 이게 몇 개 있었겠어? n번째 항이다 라고 했을 때는 n-1개만큼이 있었겠다.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어떻게? r이라는 녀석이 n-1개만큼 곱해집니다 를 통해서 이제 등비수열의 임의의 n번째 항의 정보를 정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 얘는 계속해서 같은 값이 더해졌을 뿐, 얘는 같은 값이 계속해서 곱해진다 라는 의미지.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이제 집으로 보내자. 자, 우리가 임의의 이제 등비 수열에서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다. AN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자. 우리가 기존의 AN이라는 녀석이라는 어때? 바로 직전에 있는 항에다가 R만큼 한 번 더 곱해준 식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이거를 조금 넘겨서 an-1분의 a의 n이라는 녀석이 항상 r이라는,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공 b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형태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놓고 갑시다. 역시 그리고 이때 n이라는 녀석은 숫자니까 1이 아닌 2부터 0이 아닌 1부터 3 쭉 해서 자연수의 의미를 갖겠구나 라는 거. 영항이라는 게 없잖아. 0번째 항이라는 게 없잖아. 첫 번째 항부터 있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초항이 A1이라는 녀석이 1이었다. 그러면 A2가 2네, 공비가 2가 되겠지. 그러면 다음 A3는 4, 그 다음에 A4는 8이 될 것이고 쭉쭉쭉쭉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일반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따라올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 왜냐, 너희들이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비에 그냥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중앙인 아까 뭐였지? 등차 중앙은 전항과 후의 항에 더해서 절반이었더니 가운데 항이 나오더라 라는 녀석이었어. 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한번 비교해보자. 항이지. 등차 중앙 A, B, C라는 세 개의 수열이, 수열이 아니라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뤘다. 이랬을 때 등비 중앙 B는 어땠어? A랑 C를 더해서 반띵으로 나눈 거랑 똑같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이게 등차 중앙이었어. 그럼 등비 중앙은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봐보자. A, B, C라는 녀석이 등비 중앙이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녀석을
자, 집중합시다. 내가 B라는 녀석을 A의 n번째 AN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려나? 같은 A가 있어서 미안한데 봐보자. 얘라는 녀석은 초항을 내가 임시로 K라고 써볼게. 얘는 K에다가 R이 n-1번째 임의의 몇 번째까지 더해졌다면 B라는 녀석은 어때? K의 R의 n번째, C라는 녀석은 K의 R이 m 더하기 1개만큼 곱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중앙 때는 두 개를 더했다면 등비 중앙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곱해야 되지. A하고 C하고 곱하면 얼마가 나오니? K의 제곱에 R의 n승이 두 번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뭐 하는 것 같아? B의 제곱이랑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앙은 B의 제곱이 AC를 이뤘을 때 형태를 의미하더라 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줘도 어때? 아이고, 루트를 씌워줘도 전혀 문제 없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너네가 수학하에서 절대부등식을 한번 떠올려봐.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하고 요 형태가 같이 섞여 있는 형태 뭐 하나 딱 떠오르지 않니? 뭐 항상 그 같다 해가지고. 그렇지, 요 형태. 자, 색깔을 바꿔서 요 형태. 자, 딱 뭐랑 비슷하지 않니? 그렇지, 산술 평균값과 이게 기하 평균값이다. 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하고의 갖는 의미가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 같이. 왜?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 처음하고 끝하고 더해서 반띵을 나눠가지고 평균값을 낸 게 등차 중앙이지. 등비 중앙도 같은 비율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했을 때 이때 한 가운데의 값이 뭐가 될 것이냐 라는 의미가 기하 평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같이 생각하면 되겠다.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한번 같이 떠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21번 한번 봅시다. 등비 수열이 있는데 2, 4, 8, 16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공비가 2네. 이때 이게 처음으로 이러한 등비 수열이 처음으로 50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항이 몇 번째냐 이거인 n이 몇 번째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으로 갖다 써봅시다. an이라는 녀석은 a1에다가 공비에 n-1 곱하면 되지. 근데 이때 a1이 얼마였어? 2. 공비가 얼마였어? 2. 계산해봤더니 2의 n승이다. 2의 n승이 500보다 크게 되려면은 얘가 500보다 크게 되려면 n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숫자들을 외워놔라. 어? n이 9이면 얘가 뭐야? 512가 되지? 따라서 n은 9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다음에 조금 문제를 넘어가서 필수 예제 23번 가봅시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그리고 3분의 x 마이너스 1 요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때 x 값을 구하시오. 요 문제가 등비수열을 방정식에다 갖다 놓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문제야.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뭐로 갖다 풀어주면 되겠냐? 박스. 등비중앙. 그렇지. 세 개 나왔으니까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x-4의 제곱이 결국에는 x 플러스 2 곱하기 4 그래 x 플러스 2 곱하기 x-1을 3으로 나눈 녀석과의 곱과 같더라. 자, 이거 풀어주면 그냥 단순한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리지.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문제지. 자, 아주 기초 개념 문제야. 근데 좀 더 올려보자. 필수 예제 25번 3차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이때의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3차식에서 혹시 너 이거 알고 있니? a의 x의 세제곱 일반항에서 b의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랬을 때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알고 있지? 그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리고 세근의 곱. 곱은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요거는 어때? 이렇게 해놓자. 수학 상에서 나오지? 네. 자, 여기다 냅둬 놓고 그러면 나는 얘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하나를 초항 a라고 두고 베타를 a의 r만큼 곱해진 녀석, 감마를 a의 r 제곱 곱해진 녀석 이렇게 풀어버리면 문제 있어? 완전 쉽지. 굳이 여기다가 처음에 알파도 ar이라고 해도 문제는 풀려. 다만 등비수열이었는데 저 세 개가 연속으로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연속으로 했잖아.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소리는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소리는 연속한다는 말이 전제로 깔려있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알파는 a, 베타는 a 알파, ar, 감마는 ar의 제곱 대입해서 요식 비교해주면 그냥 풀리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필수예제 26번이 나와. 필수예제 26번. 자, 삼각형이 요런 정삼각형이 하나 처음에 있었대. 그리고 이 녀석의 절반을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요 색칠된 부분 이 녀석의 넓이를 지금 S1이라고 정의한 거니? 맞지? 그리고 이 녀석을 어때? 똑같이 이 규칙에 맞춰서 스마트하지?
걱정하지 마라. 다 방법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규칙성을 그렇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규칙으로 따라갈 때 얘가 S2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 S1 똑같은 규칙으로 S3, S4도 있겠지. 근데 이때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이야. 자, 기존의 정삼각형에서 기존에 이 풀로 있던 이 정삼각형에서 가운데만큼이 빠지는 거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어때? 네 개가 사실은 같아. 그러면 처음에 풀로 찾아 있던 정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예를 들면 기존의 정삼각형 넓이를 원래는 안 써. S0라고 해보자. 정삼각형의 넓이를 S0라고 하고 이때 S0 정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했네.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지. 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4분의 루트 3이지. 아, 그러면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녀석을 구해야 되지. 그럼 S1이 지금 얼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얘는 헷갈리지 않도록 초항은 미리 계산을 해버릴게. 16분의 3 루트 3이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0번째 항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원래는 없지. 그냥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S1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 정보 정도로만 의미를 가지면 돼. 얘는 그냥 굳이 안 써도. 아니면은 얘를 초항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둬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를 S1이라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다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S1이라고 둔 것 같아. 근데 이제 몇 번째 항이냐 우리는 그 순서 몇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대로 가져야지. 문제대로. 문제 요구사항대로. 그러면 S2는 우리 기존에 S1에다가 얼마만 곱한 거면 되겠어? 4분의 3 곱하면 끝나지. 얘도 S2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끝나고 얘도 S3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끝나겠다. 그러면 결국에 S의 n번째라는 녀석은 초항인 16분의 3 루트 3의 공비가 얼마인 4분의 3을 n-1번 곱해준 게 결국에 뭐다? 넓이의 일반항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어려울 거 전혀 없지. 등비술 쉽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등비수열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거, 강력한 거. 공비는 어때? R은 0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해놔. 공비는 어떤 수든 0 곱하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0은 예외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등비수열 배웠으니 등비수열의 합도 봐줘야 되겠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놓자.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의 일반항은 우리가 A1에다가 R이라는 녀석을 공비를 n-1번 곱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A1에서 쭉 해서 A의 n번째까지의 총합을 소위 말하면 S의 n을 구하고 싶어.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등차 수열은 쉬웠지. 첫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네, 등비 수열의 총합을 책을 안 보고 처음 생각해낸 친구는 내가 단 한 명도 못 봤어. 한번 생각해봐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총합을 S1 마이너스 S2나 얘가 딱 더해서 뭐 하는 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해. 뭔가 해봐봐. 안 되겠지. 근데 저 이거 말해도 의미 없는 게 방금 배웠어.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 Sn은 우리가 R, R-1, 1-1, 뭐 상관없어. R-1분의 A에 R에 N승 빼기 1이다. 이게 공식이야. 외워야 돼. 왜 이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 과거생도 못 맞춰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과거를 갔던 친구들 중에서 처음 배울 때 이걸 바로 맞춰낸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봤어.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이디어의 차이야.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SN이라는 녀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의 n-1번 A의 n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또 동시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1과 A1의 R이 한 번, A1의 R이 두 번 쭉 더해서 A1의 R이 몇 번? n-2번. A1의 R이 n-1번 곱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 녀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지금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어떤 기가 막힌 천재가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지. 자, 내가 이게 메모리가 딸려서 녹화 중이라서. 자, 이렇게 있는 식을 어떻게 SN을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SN 자체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있겠지. SN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자 아니었어요? 이제 합의 의미인데 하나의 그냥 미지수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항에 지금 R들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 전체에다가 R을 한 번씩 곱해줘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도 R이 곱해지고, 초항에도 R이 곱해지고, R이 곱해지고, R이 곱해지고, 결국에는 어때? 한 칸씩 밀려가지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SN에 기존에 이렇게 있던 녀석한테 R을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 녀석이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내가 편의상 옆으로 살짝 당겨놨어. 뭐 하려고? 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위에는 앞에 계수 1이라는 게 숨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SN으로 묶어버리면 1-R이 되겠지. 그리고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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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라져서 마지막에 A1하고 A1 아래 n승만 남겠지. A1으로 묶어버리자. 따라서 SN은 어떻게?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부호만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사람 참 대단해. 자, 이해가지? 그래서 SN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똑같이 SN이라는 녀석이 S1은 A1이랑 당연히 동일하겠지. 그리고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S의 n 빼기 S의 n-1이 AN이다 라는 거는 사실상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 이거는 등차 수열이 중요하냐 등비 수열이 중요하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sum의 의미니까. 자, 이 규칙 두 개는 동일하게 따라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이 될 조건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SN이라는 녀석은, 자, S의 N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자, AN부터 먼저 정의를 하자. 자, 얘보단 AN이라는 녀석은 초항에다가 R이 공비가 n-1번 곱해준 거다. 나는 그러면 얘를 뭔지 모르는 하나의 상수 라지 A라고 지금 취급을 할 거야. 그러면 SN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에 R에 N승 빼기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등비수열의 총합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결국에 뭐다? A가 공비다. 그래서 이럴 때 A가 공비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나는 SN의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A의 R의 N승 마이너스 A의 형태가 나오면 A가 공비구나, SN은 등비수열의 총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심지어 이것도 조금 잘 모르겠어. 더 일반적인 A의 R의 N승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얘를 해석을 A 플러스 B가 0이면 어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근데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어떠겠어? 제 2항부터 등비수열이겠지. 그냥 뒤에 상수만큼 갭이 있냐 없냐 차이야. 등차수열이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게 등비수열의 공비가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뭐 나머지 AN에 대해서 풀어주는 녀석들은 그냥 형태의 변환의 차이일 뿐이니 오히려 이거를 꼭 굳이 식처럼 외우려고 하면은 더 헷갈리기 때문에 굳이 251쪽에 밑에 있는 녀석은 읽어만 보고 굳이 이걸 언급하지 않을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그냥 나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총합들의 형태만 잘 기억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까? 필수예제 28번 봅시다. 등비 수열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쭉 나갔는데 얘를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을 S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SN이라는 녀석은 공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단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공비가 어쩔 때 이 녀석이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 두 가지로 풀어줘야 돼. 항상. 오케이? 그러면 공비가 1이어버리면 그냥 같은 제자리 숫자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1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냥 공식에다가 SN이라는 녀석은 x 플러스 1 빼기 1분의 초항이 1이니 1 곱하기 x 플러스 1 전체의 n승 마이너스 1 제곱이다. 요게 답이 될 거고, 이 밑에일 때 SN이 1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이게 1이니까 x가 0이구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쭉 더하는 거니까 1이 n개 있네. 그럼 답은 n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가지가 항상 나온다라는 거. 등비수열에서 주의해야 될 조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부러 제일 처음에 있는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 자 필수 예제 31번 봅시다. 31번. 필수 예제 31번.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5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 그러면 아까 내가 막 공식처럼 몰라도 그냥 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SN이라는 녀석하고 S의 N-1이라는 녀석을 뺀 게 결국에 AN이잖아.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5의 N승 빼기 1 빼기 5의 N-1승 빼기 1을 취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엔 뭐야? 4 곱하기 5의 N-1승일 거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지. 그러면 우리는 S1이랑 A1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따라서 A1은 뭐다? 4였다. 알 수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A의 N이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4 곱하기 5의 N-1승이다. 추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지? 자, 등비술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 그 공식, 총 합의 공식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나머지들은 똑같습니다.